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C 7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린트에는 8번, 9번 디딤 영상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7번, 8번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라는 주제인데 결국 시민들이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행동 수단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준법의식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준법의식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효과를 잘 정리해 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라는 개념,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 네 가지 정당화 조건이 있죠. 그 시민불복종의 네 가지 정당화 조건을 잘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준법의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준법의식은 법을 잘 준수하고자 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준법의식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준법의식 없이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렇죠, 바로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가 없겠죠.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준법의식이 필요하고, 준법의식이 없다면 그 사회는 어떤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흔히 신뢰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준법의 효과를 보면은, 준법의 효과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그쵸, 바로 자유와 권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바로 뭘까요? 그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결국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요 부분 들으면은, 요 표시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강의를 잘 듣고 이렇게 빈칸을 채워서 수업 시간에 갖고 오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금방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얘기한 거를 교과서 내용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2쪽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려면 법과 같은 사회 규범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법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준법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러한 준법의식, 이 준법의식이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동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선은 착할 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으로 공익, 사회 전체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 전체 이익이 되는 공익의 추구는 현대 사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원리다. 즉, 이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 존중과 모두가 다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 이게 바로 공동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법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또 하나, 이 준법의식이 높아지면 바로 신뢰 자본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신뢰 자본이. 그래서 신뢰 자본이라는 거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형성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강제로라도 이런 어떤 서로 어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 이런 준법 의식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시민들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사회의 신뢰 자본이 높아지고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요 신뢰자본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준법 정신과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프린트 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명확한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에서 법률을 정하고 그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거는 그냥 형식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어떤 절차만 잘 지키면, 법률이 만들어진 절차만 잘 지키면, 그 법에 의해서 통치만 이루어지면 권력과 통치의 합법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적인 절차는 물론이고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도 정의에 부합하는 그런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법치주의가 자칫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머무를 경우에 자, 예전에 우리가 히틀러 시대 독일 나치 정권의 통치처럼 실제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히틀러도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권을 잡았고 의회에서 만든 법을 토대로 통치했지만은 그 내용과 목적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의롭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럴 때 그거를 형식적 법치주의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어떤 사회가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머물러 있는데 준법 의식만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민 참여와 시민 불복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생각해보기 부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프린트에다가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어, 절차상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법률에 의한 통치 합법성만 강조하면은 어, 그 내용이나 목적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서 그런 법에 대한 어떤 법을 지키도록 강요를 한다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 참여와 시민 불복종 했는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시민 참여라고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부당한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시민 참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정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만약에 시민들이 무관심하다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관심,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 관심에 따른 참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민 참여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더욱 중요하다. 자, 뭐를 보완하는 거죠? 자, 바로 대의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이 시민 참여가 한다.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 대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어떤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게 되면은 대표자들이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은 자 그냥 나몰라라 한다면은 대표자들이 오히려 주인인 국민,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 단위 참여와 했는데 자 무엇보다도 선거를 통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한 참여,
인터넷을 통한 참여, 그다음 이런 것들이 개개인 단위의 참여가 되겠고, 집단적 참여는 자 정당을 통해서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힘을 모아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정당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 중에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시민 참여는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얌전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의 기존 장애인 표지는 자 뭔가 이렇게 이런 표지를 이렇게 좀 진취적인 모양으로 바꾼 거죠.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자 이렇게 교과서 124쪽에 있는 내용처럼 시민 참여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보고, 우리 주변에서 시민 참여로 정책이 바뀌거나 인권에 관한 처우가 개선된 사례를 조사해보자 했는데, 자 이런 사례를 조사해보고 리로스쿨에 시민 참여로 우리 사회에 변화를 준 사례를 한번 찾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찾아 올린 사람은 선생님이 특별히 발표 점수를 2개 더해 주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까지 어, 자 올려준 사람에게는 발표 점수를 2개 플러스해 줍니다. 자 다음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못된 법이나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대해 뭘까요? 그쵸? 비폭력적 수단으로 복종을 거부하는 것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재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잘못된 제도에 저항하는 행위를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나 법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지속될 때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인권을 실현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간디의 소금법 거부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좀 이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틴 루서킹 목사의 흑인 인권 운동, 요 두 운동 다 교과서에 있죠. 자, 그래서 정당화 조건은 4가지를 둘 수 있겠습니다. 이 4가지 조건에 부합할 때 우리가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이익 목추가 아니라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양심적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 행위의 목적에 바로 자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민 불복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비폭력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내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처벌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시민 불복종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 마지막 행사로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사할 때 그런 정당화 조건을 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4가지 정당화 조건,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정당화 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